오늘은 방통대, 일반대학교, 학점은행제 이렇게 비교, 분석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방통대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도 하고 있는 제가 현실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학력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학점은행제는 무슨 대학교예요? 학점은행제랑 대학교 차이는 없나요? 그렇게 치면 사이버대학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학위취득 수단이자 기관,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집중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교육기관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먼저 절차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입학입니다. 우선 전문대학교, 단연제 대학교, 이런 일반 대학교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생기부 관리하면서 수능 준비도 하면서 그 전국의 많은 19살들과 재수생들과 경쟁을 하면서 가는 게 일반 대학교예요. 물론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 커트라인, 경쟁률, 합격률, 면접, 특수한 경우에는 실기시험까지 보는 전공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거쳐서 합격, 불합격 혹은 예비번호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를 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불안정성이 있다는 게 일반 대학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방통대는 어떨까요? 방통대를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초의 국립 원격 대학이에요. 4년제 대학이고요. 방통대는 대학원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학력 개선을 하고자 하지만 일반 대학에는 진학을 하기에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계세요. 직장인, 주부분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분들이 방통대를 다니시면서 원격 교육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통대는 보통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역마다 방통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떨어질 확률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전공이라던가 그쪽만 어느 정도 예비 번호를 받고 있고요. 그 외로는 지원하셨을 때 합격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럼 마지막, 학점은행제는 어떨까요? 학점은행제는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학점은행제 제도를 이용한다 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제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이라는 제도를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자 그런 특수한 정원, 커트라인, 면접 이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운영 방식이에요. 보통 수업이 다 똑같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를 다녀보시면요. 수업마다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맞게 수업을 들으러 가게 되고요. 또 수업마다 2~3시간씩 교수님이 해주시는 강의를 듣겠죠? 그렇게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 과목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자신이 졸업을 할 수 있는 학년을 채우게 되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출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과제, 시험, 팀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죠.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저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방통대는 원격교육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15주죠. 15주의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녹화된 강의를 틀어놓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원격 교육은 아닙니다. 과목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출석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출석 수업이 꼭 들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대학으로 가서 강의실에 출석해서 들어야 하는 출석 수업이 있어요. 근데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과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출석 수업을 가게 되면은 2~3시간 혹은 5~6시간 이렇게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런데 최근까지 이제 제가 방통대를 다녔을 때는 줌으로 진행이 됐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코로나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23년도부터는 또 반반 진행이 되더라고요. 출석 수업인데 진짜 오프라인 출석 수업을 하는 곳도 있고 온라인으로 화상 출석 수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목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달라요. 이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방통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과목에 따라서 수업 운영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주시면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졸업학점을 채워야 되기에 그걸 마냥 피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방통대랑 똑같아요. 원격 교육이기 때문에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는 똑같이 15주차 전체가 온라인으로 녹화 강의를 시청하는 형태의 출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출석 수업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는요.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로 출석해야 하는 그런 과목들은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수업 운영 방식을 이야기해봤으니까 시험이랑 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 대학,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대학을 제가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물론 힘들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시험이랑 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과목별로 개별 과제 팀플이 하나씩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하나씩만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고요. 팀플의 경우에 인간관계에서 인류에 대해 상실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저희가 아는 시험처럼 시험장에 가서 책상 앞에 두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건 물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을 보는 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방통대의 경우는 중간, 기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중간의 경우에는 출석 수업이냐, 과제냐로 결정이 되고요. 기말의 경우에는 과제냐, 대면 시험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방통대는 한 과목만 해도 과제가 2-3개씩은 있어요. 중간 평가가 출석 수업이나 출석 수업도 끝나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제는 과제예요. 그리고 기말평가도 과제. 그럼 과제가 꼭 2개씩은 거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방통대 시험은 어떻게 보냐?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주지 근처에 지역 대학이 있어요. 입학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지역 대학이 정해지는데 그 지역 대학으로 방문을 하셔서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정해진 시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수강 신청하듯이 언제 시험을 볼 건지 신청을 또 해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스케줄에 맞지 않게 하겠죠? 저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한 과목씩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요. 자, 이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간단해요. 중간, 기말 시험 있고요. 과제, 과목별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제의 경우에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도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나올 분량이라는 건 주제가 매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그렇게 많은 자료조사와 시간을 투자해도 되지 않는 과제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말에 시험을 응시하게 되고요.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시험 기간 내 자신이 편한 응시가 가능한 시간대에 시험을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시험은 오픈북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왜냐? 온라인이니까. 오픈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웬만하면 좀 쉽게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시험에서 꽈락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시험을 못 봐서 꽈락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시험을 봤는데 꽈락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집에서 보겠죠.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간이랑 학력의 차이를 이야기해 볼게요. 기간 같은 경우는 기간이 뭔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죠. 우선 방통대와 일반 대학의 같은 경우는 학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졸업학점을 빨리 얻었다고 해도 학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방통대랑 일반 대학의 같은 경우에는 4년제면 4년, 3년제면 3년, 2년제면 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는 어떨까요? 학점은행제는 딱히 학년이라는 게 없어요. 학점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졸업학점을 모으는 대로 바로 졸업이 가능하시답니다. 4년제는 140학점, 2년제는 80학점을 얻게 되면 학위가 나오고요. 그 학위를 얻기 위해서 강의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겠죠. 어차피 학점은행제도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거고, 그런 강의 듣는 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니까 기간상에서 해봤자 한두 학기 아닐까요? 하겠지만 아닙니다. 왜냐면 학점은행제는 다양하게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강의만이 아니라 그 외로 자격증, 독학사, 이전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까지 가져와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다 학위를 취득하게 됐을 때 이 학위가 똑같냐? 네, 똑같습니다. 기술 자격증 시험 응시를 하거나 직장에서 학력 개선을 하려고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력 조건을 갖추려고 할 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학사학위고 다 똑같은 전문학사입니다. 근데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있죠. 학벌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인서울 4년제 대학교와 지방 전문대 대학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학교인가, 이걸 다투는 게 학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일반대 학교의 학위와 학점은행제의 학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학벌을 제외하고서는 똑같은 학사학위고 전문학사 학위입니다. 5번째, 제일 중요한 비용이에요. 일반 대학교부터 또 얘기해 봅시다. 일반 대학교는 학기당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많게는 400, 500까지도 드는 게 대학교 등록금이에요. 대학교 안에서도 어떤 계열의 전공이냐에 따라서도 등록금이 달라지죠. 하지만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잖아요.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가장학제도도 성적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C학점 경고제라고 해서요. C 이하로 점수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장학금을 다음 학기부터 못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면 되는데 이제 여러 번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장학금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신경 쓰면서 진행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조금 창피하지만 저도 한 학기는 C를 받아서 조금은 불안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방통대는요 정말 저렴합니다. 보통 50만원 안팎이에요. 교재비 이런 거 다 합쳐도. 방통대도 계열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도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는요 학기당 고정된 등록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서 학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보통 체육, 공학 계열, 출석 수업이 포함된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을 거고요. 그냥 평범한 교양, 인문 계열의 전공 과목들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한 학기에 몇 과목을 듣냐, 어떻게 분배해서 듣냐에 따라서 학비가 달라져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50에서 70만원 사이의 학비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흐르르르 3가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문대학교도 다녔고 방통대도 다니고 있고 학점은행제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더보기란의 링크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걸 더 중점으로 생각해서 이곳을 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100%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였습니다.